이번에는 공방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네 작품 중에 마지막 작품인데요. 전에 거까지 이제 상고시대, 고대시대, 그 다음에 신라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두 작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방전은 이제 산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물을 의인화하는 전기 형식으로 쓴 고려시대 가전입니다. 가전. 그래서 의인화한 대상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되는데요. 돈을 의인화해서 재물에 욕심내는 세태와 돈의 패단을 보여줌으로써 탐욕스러운 인간과 사회상을 풍자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가정문학의 갈래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감상해야 되는 작품인데, 한국문학사 작품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게 한다고 하는데 창기파란 건 40분이 됐고요. 동동도 짧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모아놓고 보니까 35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갈래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시키려면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분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공방전도 아무래도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잘라서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밑에 써놨죠? 한문으로 가전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뭐냐? 가짜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짜전. 그러니까 전인데 가짜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은요, 전이 뭐냐? 까만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전은 원래 이 가전은 이제 갈래가 서사 문학입니다. 근데 이 전은 교술 문학이에요. 자, 전이라고 하는 형식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서부터 등장했느냐? 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서가 있죠. 사마천이 쓴. 사마천의 사기는 굉장히 유명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나라 때 그 유명한 한무제 때 사람인데요. 진시황제와 맞먹을 정도로 그 위대한 황제라고 불리는 업적을 많이 세운 그런 황제의 밑에 있었는데, 당시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꼭 가정과 이제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알면 좋은 상식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무제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한나라의 그런 군현제를 비롯해서 그런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사람이 한무제이고요. 그다음에 더 유명한 것은 대외정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진시황제도 통일한 다음에 대외정책을 약간 수비적으로 썼어요. 무슨 얘기냐? 북방에서 이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왔었는데요. 이민족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가 통일한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인데, 춘추전국 시대는 사실 무슨 시대에 포함되냐면 하상주, 하은주라고 옛날에 불렸었는데, 그 주나라가 이제 분열된 시기예요. 혈족적 봉건제를 사용하던 시기인데, 주나라가 권위를 잃고 제후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서로가 이제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서로가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된 원인이 뭐냐면, 이제 북방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왔어요. 흉노족의 이제 기원이 되는 쪽인데, 아마 흉노가 아니라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나라가 박살나면서 호경이라고 하는 수도 이제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동주시대에서 서주시대로 넘어가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시황제예요. 근데 그 진시황제도 대외정책을 어떻게 폈느냐? 북방의 이민족을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만리장성을 쌓았었죠.
근데 비로소 한무제 때 북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흉노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마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마천이 북방의 흉노족과 싸운 전쟁을 해서 패배한 장군을 옹호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한나라의 법에는 전쟁에 패배한 장수는 사형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살려야 됩니다. 이랬다가 한무제의 미움을 사서 무슨 형을 받았냐면 궁형이라고 하는 이제 형벌을 받아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법인데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이제 벌입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대를 이을 수도 없고요. 남자로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보통 자살을 하는 그런 형벌이에요. 근데 사마천은 왜 자살하지 않았느냐? 이 사기를 쓰기 위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역사서를 썼고 굉장히 위대한 역사서로 이제 남겨져 있는데, 이 사마천에 쓰여진 형식이 뭐냐? 이거 뭐 역사 수업 같은데 약간 자, 기전체라고 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전체의 기전은 약자입니다. 뭐냐면은 본기와 열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본기와 열전 외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세가, 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본기는 뭐냐면 왕에 대한 일대기를 쭉 써놓은 거고요. 열전은 열전은 뭐라고 할까요? 그 유명한 신하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가는 유명한 제후들, 뭐 지는 지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지도 같은 거, 연표 같은 게 나와 있는 이러한 형식을 나눠서 쓴 역사서입니다. 이거 외에 뭐 이제 다른 역사서 종류가 있다면 뭐 편년체와 같은 형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도순을 쓰는 거예요. 이거와 비교해서 이러한 뭔가 하나의 형식을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게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마천에 대해서.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열전이 어떻게 표시해야,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자, 이 열전이 바로 전이에요. 열전이 쓰여진 방식이 있습니다. 열전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처음에는 첫 부분은 일단 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가문의 출신이고 어떠한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인가를 먼저 써요.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나라 시대나 뭐 그다음에 넘어서서 당나라 뭐 이런 시대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능력 위주보다는 문벌, 가문이 중요한 시대였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느 가문의 이제 사람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적. 이 사람이 그래서 평생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써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비평을 합니다. 이 저자가 직접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충신이다, 이 사람은 희대의 역적이다, 뭐 간신이다, 이런 거를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술문학인 이유는 사실을 근거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술문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제 자아의 세계화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세계화,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을 나열한 거를 교술문학이라 하는데, 근데 이 가전은 위에 감상열기에 나와 있지만 사물을 의인화했습니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사람을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쵸, 스토리가 있는 뭔가 갈등 구조가 조금은 보이는 뭔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사문학으로 칩니다. 물론 가전체라고 해갖고 이거를 가전체라고 해갖고 교술로 보는 쪽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제 가전이 이제 나중에 소설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국문학자님에 따라서 어떠한 학자 교수님이 본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이거를 이제 의인화된 어떠한 사물을 이제 가계,
뭐 얘는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행동했으면 그래서 얘는 어떻다라고 쓰는 게 바로 가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전에 대한 뭔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공방에 자는 관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지는 깸이라는 뜻인데, 자, 옆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공방이죠? 공방은 뭐냐? 되게 재밌습니다. 자, 공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죠? 자, 방은 뭐냐? 네모입니다. 색깔이 좀 이상한데, 자, 동그라미와 네모가 합쳐진 거 이거 뭡니까? 엽전이죠, 엽전. 자, 더군다나 자가 관지예요. 꿰매다는 뜻이죠. 그러면 엽전을 옛날에 조상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어떻게 가지죠? 이렇게 꿰매갖고 이렇게 줄줄줄줄 하고 가운데 구멍이 있으니까 꿰매고 다니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막 돌아가네요. 돌아가면 안 된디. 다시 말하면 자, 이 공방은 돈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처음 보자마자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해서 동굴에 살았는데 일찍 세상에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자, 무슨 얘기냐? 당시에는 돈이 잘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화폐 경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로소 황제 때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펴게 하니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사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황제는 밑에 보면 알겠지만 전설상의 제왕이에요. 황자가 누르황자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부터 황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전 이제 완전 시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냐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리는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성질을 가졌다는 얘기고 쇠를 녹이고 용광로에서 갈고 닦는 과정이 뭐예요? 돈을 주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이 색깔로 하지 말고 까만색으로 합시다.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돈의 재료가 뭐죠? 구리, 철이죠? 그래서 투박하고 투박하지만 다듬어서 쓸모 있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용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투박하고 다듬어서인데 다듬에서라고 나왔네요. 다듬어서 뭐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자, 이거를 유통하면은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통하면 다듬어서 유통하면 굉장히 유용하죠. 여러분들 돈 되게 유용하게 쓰죠? 이제 실물 화폐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참 잘 안 되는데. 자, 돈의 재료는 구리와 철인데 굉장히 투박하기 때문에 이 구리와 철이 다듬어서 돈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면 굉장히 쓸모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까요? 이상한데. 자, 그냥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돈이 유통되었다는 얘기죠.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후 난리를 피나여 강가에 숫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이 이뤄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도입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 합시다. 여기까지가 이게 뭐야 이게. 죄송해요.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뺏고 있는데 실수가 선생님 지금 언제냐면 여러분들 전일제 갔다 온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입입니다. 도입 뭐 이렇게 막 합시다. 뭐 다 알아보죠. 자, 여기부터 이제 전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계 비평하고는 좀 다른 책이에요. 그건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의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돈이 세금의 징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따 쓸게요. 세금 징수의 수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금 징수의 예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네, 여기 그냥 넘어갑시다. 세금 징수의 수단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자, 그래서 공방의 사람들은 겉이 둥그며 가운데가 네모나며 이름 자체가 공방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어요. 근데 겉은 둥근데 가운데는 네모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들 무슨 한자성어 생각나나요? 자, 무슨 한자성어? 표리부동이 생각나지 않나요? 표리부동? 이거 무슨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것이 인간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사람의 필요에 의해 발생했지만 네, 이 부분. 자, 이건 요거고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발생했지만 사람 망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잘 대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적었죠?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서 다시. 자,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고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을 하며 홍역영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오나라 임금이 비가 교만해서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습니다. 벌써 이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해서 공방을 부민호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이거는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료예요. 예, 그는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영이라는 의미는 가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거는 여기가 아니죠. 가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굉장한 존칭입니다. 네. 존칭이에요, 존칭. 그래서 소금과 쇠보다 중하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돈이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리 이게 이제 한나라 때 전매 제도가 있었죠. 소금과 쇠를 전매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 뭐 때문이죠? 돈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은연중 역사 고사를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은 성질이 탐욕하고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국가의 재산을 통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공방의 아버지 얘기 나오는 부분 있죠? 네. 공방의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정도까지 하여튼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이 대충 여러분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전개 내용 요거 부분 여기 부분부터는 이제 뭐예요?
행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행적. 알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페이지부터 같이 읽으면 공방은 국가를 일으키게 하는 데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여기 이제 요거랑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방의 행적에 대한 서술자의 관점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에 페이지에서 빼먹었는데 관상을 보는 사람의 한 말의 의미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관점도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히 어떻게 비판적인지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돈의 폐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돈의 폐해는 어떤 게 폐해냐? 백성들이 함께 이 색으로 하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뭐 귀중하게 여겨서 농사를 방해했다까지 여기 첫 번째 폐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따 써줍시다. 자 써봅시다. 자 농사보다 장사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나쁘냐면 이때 당시에 모든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농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농공상이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업은 말업이라고 해서 천시했습니다. 돈 만지고 막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없는 거, 돈이라는 게 사실 신용이잖아요. 신용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허구라고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농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곡식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농사보다, 이제 지배층 입장에서 농사보다 장사에 매달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 근본 이건 농사죠. 끝. 상업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네. 자 근본과 끝. 농사와 이제 장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폐해. 농사보다 장사에 매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간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에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교묘하게 귀족들을 섬겨.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 손이 자꾸 꼬이네요. 자, 이거는 돈과 권력이 결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정경유착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정경유착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권세를 부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 요거는 또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요거는 매간매직이죠. 매간매직. 예, 관직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방은 절개를 꺾고 공경들이 이제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건과 서류가 산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의 폐해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돈의 폐해 두 번째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까만색으로 합시다. 안 헷갈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냐? 돈의 두 번째 폐해입니다. 두 번째 폐해는 뭐냐면
권력과 결탁하여 나쁜 곳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나쁜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과 결탁하여서 나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진 사람과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가리지 않아요. 비록 시장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사기고, 소위 시장 바닥 사김이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방은 때로는 동네에 나쁜 소년들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으로 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바둑은 되게 이제 신선놀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유학자들 입장에서 격오는 뭐냐면 옛날 놀이예요. 주사위 놀이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돈의 두 번째 나쁜 점, 세 번째 나쁜 점이죠. 세 번째 나쁜 점은 뭐냐? 세 번째 나쁜 점은 돈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사귀고 돈이 안 많으면 안 사귄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그 기준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사귄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르들고 공방의 말 한마디 무게는 금 100근과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공방이 정계에 진출했고 그 폐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 나왔던 비판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제가 즉위하자, 자, 공우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직언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이익에만 휩썼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라에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됐으니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의 싸움을 차리게 됩니다.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 자, 이거는 고사성어에 따른 고사성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고사성어 뭔지 옆에서 써드릴게요. 자, 무슨 고사냐? 부차, 승차, 구지라고 하는 성어인데, 등에 재물을 지고 술에 타면 도적이 몰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당연히 재물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훔쳐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이제 성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라고 한 주역에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 탐욕과 비료함을 정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공방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권력 잡은 사람 중 공양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는데, 공양학은 춘추공약전이죠. 그래서 가치 판단의 참뜻을 구명한 데 초점을 두는 이제 학문이니까 변명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데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해서 공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제는 공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행적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중략 부분까지 이제 행적입니다. 중략 부분 좀 읽어보면, 시간은 흐르고 당나라가 이제 일어나는데, 당나라 당시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공방의 계책을 다시 쓰려고 해요. 근데 이미 공방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수수무에 기용하고 공방의 계책이 크게 실시되자 조정은 공방에게 조의 내부 소부승이라는 벼슬을 내려요. 그러나 송나라 때 다시 공방의 무리들이 세력을 잃고 공방의 아들 유는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음이 당합니다. 송나라 때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문치주의 때문에 군사를 키우지 않았죠. 그래서 북방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세패를 바쳐갖고 세금을 이제 뭐 돈을 갖다 바쳐갖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들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더 보는 거죠.
딱 봐도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전개이자, 네, 여기까지가 전개이자 뭐에 대한 얘기가 끝일 것 같아요? 행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행적에 대한 얘기서 벌써 비판적이란 거 알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논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신은 이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술이라고 수필이라고 하면 작가 본인이 얘기하는데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허구적인 인물이 나오니까 대변하는 인물이 나오니까 뭐 서사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뭐 본인 작가 말을 하는 거니까 교술로 봐도 되고 이렇게 뭐 혼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중간적으로. 자, 이제 이렇게 논평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춘식인가? 공방의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당연히 이런 일을 생기게 하고 해놓은 것을 제가요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를 심었다. 딱 봐도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딱 봐도 여기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방에 대한 사신의 평가 딱 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비판적 시간, 역기능이 크다, 순기능보다. 그래서 화폐는 어떻게 된다? 배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이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성나라에 기용되어 권력들을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습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 해도 원제가 공회 말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방을 없애고 그 무리까지 없앤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폐를 다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만 공방의 무리를 억제하기만 하여 그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공방의 일대기가 과거에 해당하고 작가가 있는 당시에까지 돈에 대한 폐해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라고 있죠. 그래서 어찌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방의 성격과 작가의 의식을 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방의 성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방의 성격은 일단 공방의 성격입니다. 공방의 성격은 어떠냐? 첫 번째, 표리부동하고 처세, 세상에 잘 이제 적응한다고 했었나요? 세상에 어떻게 나와 있었죠?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처세에 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비윤리적 인간관계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 윤리에 따라서 뭐 시장 바닥의 뭐 뜻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라의 근본인 농업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매직으로 관료들을 타락시키죠. 마지막으로 사회를 결국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작가의 의식은 어때요? 화폐 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애들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합해져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주제는 따로 정리를 할 거니까 적지 않겠어요. 자, 그럼 핵심 이제 갈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갈래 정리를 좀 해보면, 갈래는 아까 얘기했지, 이제 가전이죠. 성격은 풍자적, 우의적, 이제 교훈적입니다. 교훈적? 네. 뭔가 풍자, 이제 돈을 이제 인물처럼 의인화해서 풍자를 하고 있고, 우의적 돌려서 얘기하고 있고,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죠. 제재는 당연히 돈 중에서 엽전이고요. 주제는 이제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경세에 대해 비판합니다. 경세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다라는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특징을 써보면 첫 번째 특징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냅니다. 돌려서 드러내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등장 안 적을게요. 인물 고사를 소재로 이제 공방의 행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구성을 사용하여,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각의 행적, 이제 비판까지 나오는 부분이 전기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이제 공방의 생애를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애를 다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묘비명, 비명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서술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전이에요. 그래서 전을 이렇게 마치 서사문학처럼 다른 교술문학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문제 있는 작품인 화한계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한계도 길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화한계를 이제 볼 건데요. 화한계는 삼국 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 사기 아까 얘기했죠. 기전체로 쓴 삼국시대를 기전체로 쓴 작품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당연히 본기와 열전이 있고 설총조, 열전 설총조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아까 딱 이제 기전체 얘기했는데 요거 거기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방전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문득 가인이 붉은 얼굴에 백옥 같은 이로써 곱게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장걸음으로 얌전히 앞으로 가서 아뢰었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앞에가 좀 잘렸죠. 이 가인은 좀 확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자, 요 가인은 누구냐면 장미입니다. 장미. 그래서 아첨하는 간신배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저는 백설 같은 모래 강변을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대하며 봄비에 목욕하고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쐬며 제 신대로 논이는데 이름은 장미랍니다. 여기 장미라 나오죠? 임금의 높으신 덕을 덧자와 향기로운 침새에서 모실까 하여 찾아왔는데 임금께서는 저를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봐도 곱게 자랐다, 세파에 물들지 않고 곱게 자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미모로서 임금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뒤이어 한 장부가 배옷에 가죽띠를 메고, 자, 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서민이 아니에요. 서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백발을 휘날며 지팡이를 짚고,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연륜이 쌓인 원숙한 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 앞으로 와.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중하고 무게 있는 인품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허리를 굽히고 이제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서울 밖의 한 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넓고 푸른 들판을 굽어보고 위로는 드넓은 산악을 대하고 있으며 벌써 막 이제 호연지기 막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름은 할미라고 합니다. 할미꽃이에요. 백두홍이라고 나와있죠? 가만히 생각할 건데 예로부터 위정자는 좌우의 공급이 비록 충분하여 고량진미를 배를 부르게 하고 차와 술로서 정신을 맑게 한다 하더라도 상자의 재정관 중에 마땅히 좋은 약으로는 원기로 도와주고 독한 돌침으로는 병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때문에 비록 명주실, 삼실로 만든 신, 이거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솔새와 기름새로 만든 신, 자, 요거는 좋은 거 다음에 뭔가 차선의 것이에요. 이런 것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모든 군자는 부족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자성어, 자, 뭐예요? 유비무한 이라는 한자 성어가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유비무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충신이죠.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략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제 화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장부의 말도 또한 도리가 있지만 가인을 얻기 어려운 형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장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말은 맞는데 저기 있는 장미 좀 아깝지 않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장부 즉 이제 백두홍 할미꽃이 얘기해요. 저는 총명하셔서 도리를 아실 거라 임금께서 총명해서 도리를 아실 거라 생각하는 맞습니다. 이제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총명해서 도리를 할 줄 알았더니 도리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까고 있어요. 무릇 임금된 분으로 간사하고 아참한 자를 가까이하고 정직한 일을 멀리하지 않은 분은 드뭅니다.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제 고사를 들고 있습니다. 동양문학의 특징이죠. 자, 맹자는 때를 맞지 못하고 평생 마쳤으며, 이거 뭐냐면은 맹자는 항상 바른 소리 했지만 관직에 오른 적이 없어요. 풍당도 난간으로 파묻혀 죽었습니다. 풍당은 이제 간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낮은 벼슬에 묻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난 인재를 몰라보아서 쓰임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이것도 써드릴게요. 자, 임금이 뛰어난 인재를 몰라보아서 인재들이 쓰임을 받지 못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 정도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와 같으니 전들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백두홍이 잘못 지적하고 내가 잘못했다 뒷부분에 이제 화항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항은 얘기 안 했군요. 모란입니다. 모란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문왕 때 신문왕이 이제 통일신라기에 가장 업적이 많은 왕인데요. 설총이 이제 의인화해서 이렇게 간언을 했던 이제 얘기가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갈래는 설화입니다. 아직 이제 발전되지 못한 서사 갈래이고요. 성격은 굉장히 우화적이고 교훈적이고 우의적이고 풍자적입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우화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이솝우화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화라 그러죠. 제재는 꽃입니다. 꽃을 가지고 얘기했고요. 주제는 임금의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간신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교훈적 목적에서 창작된 이제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란, 장미, 할미꽃을 각각, 모란은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미는 간신이고요. 간식? 그 다음에 할미꽃은 뭐예요? 충신입니다. 를 대입시켜서 특별히 누구와 누구를 이제 대립시키고 있어요? 장미와 할미꽃을 대립시켜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자면
모라는 임금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장미는 간신을 상징하고 할미꽃은 충신을 상징시켜요. 그래서 장미와 할미꽃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인물의 성격을 표현한 방식과 공방전을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한번 잘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각각 적고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긴 것 같네요. 시간을 봐야겠지만 긴 것 같습니다. 잘 잘라 들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